혹시 저녁, 식사로 먹는 아주 작은 음식 하나가 잠자는 동안 생사의 갈림길로 여러분을 내몰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30년 넘게 노인 환자들을 돌보면서 목격한 가슴 아픈 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건강에 좋은 견과류 몇 알 정도는 가볍게 먹어도 괜찮다고,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그들은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혹시 한밤중에 심장이 빨리 뛰고 땀을 비오듯 틀리고 머리가 어지럽거나 불안한 마음에 급하게 화장실에 가야 했던 적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은 날씨 탓이거나 나이 탓이거나 나쁜 꿈을 꿨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범인은 때로는 하루의 마지막 식사, 즉 저녁 7시나 8시경에 섭취했던 무해해 보이는 음식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50세가 지나면 예전처럼 민첩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늦게 먹고 많이 먹고 무엇이든 먹어도 다음날 아침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모든 음식 선택, 모든 식사 시간이 심혈관 혈압, 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그 영향이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진행되다가 예상치 못한 어느 밤에 갑자기 터져 나옵니다. 대한심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 10명 중 3명은 잠자는 동안 뇌졸중을 겪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는 채널, 혈압이 가장 크게 변동하는 열간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 몇 열간 전, 혈액을 더 끈적하게 만들고 혈당 수치를 높이거나 몸에 과도한 수분을 정체시키는 음식을 섭취했다면 그 결과는 종종 매우 심각하며 때로는 남은 평생을 고통받거나 영원히 돌아올 수 없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인천에 거주하는 68세의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건강관리에 매우 신중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맛있고 잠을 잘 오게 한다는 이유로 말린 과일 한 접시와 호두 몇 알을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제때 발견되어 후유증은 남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 지방과 설탕이 풍부한 저녁 식사 후 혈중, 중성 지방 수치, 즉 혈중 지방 수치가 안전한 수준의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액은 끈적해지고 순환이 느려져 혈전형성 위험이 높아졌고, 이는 허혈성 뇌졸 중의 주요 원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심장 건강과 기억력에 좋다고 칭찬받는 음식인데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음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음식을 언제 먹느냐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완전히 나쁜 음식은 없지만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그것이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우리 잠을 은밀하게 지뢰로 만드는 7가지 견과류와 채소, 그리고 저녁 식사 습관을 폭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먹어야만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가족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 영상 시청이 때로는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수십 년 더 연장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심혈관의 신비한 약으로 칭송받지만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여러분 몸속의 침묵의 적이 되는 7가지 견과류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여러분은 그것들을 매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각 종류를 하나씩 파헤쳐보며 왜 올바르게 먹으면 보약이 되고
잘못 먹으면 병이 되는지, 그리고 누가 가장 쉽게 영향을 받는지 명확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특히 3번과 6번. 견과류는 한국의 만에는 가정에서 매우 선호하는 2가지 종류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피칸. 부드럽고 향긋하지만 저녁 식사 시 위험합니다. 부드럽고 고소하며 향긋한 피칸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된 사람들에게 고급 간식으로, 특히 노인들에게 건강에 좋은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견과류를 케이크와 함께 먹거나 저녁 식사 후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가볍게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열간, 특히 저녁에 피칸을 먹으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피칸에 상당량의 포화, 지방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몸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신진대사가 강력하게 작동하여 이 지방을 쉽게 대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몸이 휴식 상태로 전환되면서 소화와 혈액순환이 모두 느려집니다. 이때 처리되지 않은 포화지방은 혈액을 더 끈적하게 만들고 순환을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혈액이 너무 끈적해지면 혈전형성 위험이 증가하며 이것이 허혈성, 뇌졸 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저는 광주에 거주하는 62세의 박 씨의 사례를 기억합니다. 은퇴 후 그는 저녁마다 호두타르트 몇 조각을 차와 함께 먹곤 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건강한 습관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선 후 그는 갑자기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제때 병원으로 옮겨져 가벼운 뇌졸중만 겪었습니다. 의사는 원인이 뇌혈관에 작은 혈전이 형성된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저녁 식사 시 지방이 풍부한 식단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만약 박 씨가 아침에 몸이 대살 준비가 된 시간에 그 음식을 먹었다면 아마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무엇을 먹느냐뿐만 아니라 언제 먹느냐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이 자착지만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혈관 시스템 전체를 혼란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자세 대에 익숙하실 것입니다. 작고 고소하며 영양죽 샐러드에 자주 첨가되거나 고급 간식으로 먹히는 견과류입니다. 자순 에너지가 풍부하고 소화가 쉬우며 순한 맛을 가지고 있어 많은 노인들이 선호합니다. 특히 자순 불포화 지방, 즉 심혈관 및 뇌 활동 유지에 필요한 지방이 풍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세, 오메가6 지방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이 지방산은 유익하지만 고등어나 연어와 같은 바다 생선에 흔히 들어있는 또 다른 유형인 오메가3나 균형을 이룰 때에만 실제로 좋습니다. 이 비율이 불균형해지면 특히 몸이 오메가6를 너무 많이 흡수하고 오메가3과 부족할 때 혈관은 은밀한 염증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염증은 즉시 명확한 통증을 유발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혈관을 약화시키고 동맥경화, 고혈압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심지어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2021년 서울대학교에서 실시한 영우는 50, 단신된 73세 성인 첫눈난, 천도한 명 이상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오메가6수와 오메가3 비율이 오메가3보다 10배 이상 높은 식단을 가진 사람들은 균형 잡힌 비율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고혈압 발병 위험이 200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잣을 먹고 싶다면 몸이 여전히 활동하고 소화를 할 수 있는 낮에 오메가3가 풍부한 고등어, 연어와 같은 음식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저녁 7시 이후에는 혈관이 이완되고 회복되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오메가6를 추가로 섭취하는 것은 불이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 순환계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잠들어 있는 동안 위험한 상태에 빠지기 쉽게 만듭니다. 3. 해질러 안전해 보이지만
잠자는 동안 혈압을 갑자기 떨어뜨리기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헤이즐넛의 고소하고 고급스러운 맛을 좋아합니다. 고급 초콜릿에서 흔히 볼 수 있거나 심장 건강에 좋은 간식으로 사용되고 납니다. 실제로 헤이즐넛은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특히 견과류에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돕고 심장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는 천연 아미노산인 아르기닌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듣기에는 정말 좋게 들리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러한 입점이 몸이 깨어있고 활동하는 상태, 즉 낮에만 진정으로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밤에는 생체 리듬이 휴식 모드로 전환되면서 신체 기관, 특히 심혈관 시스템도 이완되어야 합니다. 이때 헤이즐넛처럼 혈관을 강력하게 확장시키는 음식을 섭취하면 결과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습니다. 울산에 거주하는 65세의 김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꼼꼼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며 항상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선택했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과 함께 헤이즐넛 몇 알을 먹곤 했습니다. 이것이 긴장을 풀고 잠을 잘 오게 하는 습관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른 아침 그녀는 침대에서 내려와 화장실에 가자마자 심한 형해증을 느꼈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뇌졸중이나 뇌출혈은 아니었습니다. 진단 결과는 기립성 저혈압, 즉 자세를 바꿀 때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는 상태로 노인들에게 특히 흔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밤에 헤이즐넛을 섭취하여 혈관이 과도하게 확장되고 혈액이 하체에 모여 잠시 동안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진 것이 원인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 몇 초만으로도 불행이 강하게 넘어지거나 제때 발견되지 않으면 결과는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헤이즐넛은 여전히 좋은 눈치 음식이지만 몸이 활동하고 혈압을 더 잘 조절할 수 있는 낮에만 섭취해야 합니다. 건강해 보이는 음식이 잘못된 열간 때문에 건강에 은밀한 덫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14호두 기억력에 좋지만 저녁에 먹으면 은밀하게 심장에 해를 끼칩니다. 호두는 오랫동안 노인들을 위한 슈퍼푸드 중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풍부한 천연 오메가센 함량으로 기억력을 지원하고 인지저하를 예방하며 뇌 건강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국립영양연구원 발표를 포함한 많은 국제 연구에서 낮에 호두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노인의 집중력과 기억력, 감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매우 적은 사람들이 아는 사실은 호두 무게의 60% 이상이 지방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섭취하면 해롭지 않은 앱은 지방이지만 저녁에는 몸이 휴식 상태로 들어서면서 소화계와 심혈관 시스템에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에 호두 몇 알을 먹으면 잠을 더 잘 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밤에는 위와 장의 소화 활동이 느려집니다. 지방이 제때 소화되지 않으면 속쓰림,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지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잠자는 동안 혈중 지방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혈중 지방이 증가하면 혈액이 더 끈적해지고 심장이 혈액을 펌프질하기 위해 더 많이 작동해야 하므로 부정맥, 깊은 수면 장애를 유발하기 쉽고 최악의 경우 은밀한 가슴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호두의 훌륭한 입점을 활용하고 싶다면 몸이 가장 잘 활동하는 아침에 섭취해야 합니다. 오트밀 따뜻한 우유 또는 가벼운 샐러드와 함께 몇 알의 호두를 섭취하면 기억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심장과 위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올바른 시간에 먹어야만 보약이 되며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5. 피스타치오. 짭짤한 간식이지만
잘못된 시간에 섭취하면 심혈관 건강에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합니다. 피스타치오는 오랫동안 한국의 많은 가정에서 익숙한 간식이었습니다. 고소하고 약간 기름진 맛과 먹기 쉬운 특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특히 TV를 보거나 저녁 식사 후 차와 함께 마실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간과하기 쉬운 한 가지 사실은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피스타치오가 이미 소금에 절여져 볶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금의 양이 특히 저녁에 섭취할 경우 건강에 큰 문제가 됩니다. 낮에는 몸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 땀이나 소변을 통해 여분의 소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저녁은 장기들이 휴식을 시작하는 시간이며 배출 과정도 느려집니다. 저녁에 소금이 많이 함유된 피스타치오를 먹으면 채널 나트륨 수치가 증가하여 수분 저류를 유발하고 혈액량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혈액이 더 높은 압력으로 순환하게 되고 심장이 평소보다 더 많이 일해야 합니다. 걱정스러운 점은 밤에는 정상인의 혈압이 몸이 휴식을 취하도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혈액이 많은 수분을 보유하고 고압으로 순환하면 혈압이 정상적으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심장이 쉬어야 할 때 과부하가 걸리게 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심장은 한동안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혈압, 당뇨병 또는 동맥경화증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의 경우 이것은 한밤중에 뇌졸중이나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불시가 될 수 있으며, 이때는 거의 아무도 대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피스타치오를 좋아하신다면 소금에 절이지 않은 것을 선택하고 낮에 섭취하십시오. 아침이나 이른 오후에 몸이 잠들기 전에 소금을 소화하고 배출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먹는 것은 단순히 맛을 위함이 아니라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함입니다. 요것 소금에 볶은 아몬드 작지만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심혈관에 큰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아몬드는 고소하고 바삭하며 먹기 쉽고 포만감을 주는 맛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견과류입니다.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들에게 아몬드는 심혈관에 좋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기억력을 지원하는 마늘은 좋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자주 선택됩니다. 그러나 소금에 볶은 아몬드를 특히 저녁에 섭취하고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여러 브랜드의 정보에 따르면 소금에 볶은 아몬드 한 움큼 정도의 작은 한 끼 분량에도 180mg의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적게 들릴 수 있지만 이전에 다른 식사에서 짜게 먹었을 경우 밤에 이 양을 추가하면 총 소금 섭취량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허용치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몸이 너무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면 혈액 내 소금 농도를 희석시키기 위해 물을 저장합니다. 그 결과 혈액량이 증가하여 심장이 혈액을 전신으로 밀어내기 위해 더 강하게 수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밤에는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도록 혈압이 낮아져야 합니다. 하지만 소금이 과도하여 혈액이 고압으로 순환하면 심장은 쉬지 못하고 오히려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이는 고혈압, 심장병, 신장 기능 저하 또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저는 많은 노인들이 밤에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아몬드를 간식으로 먹으면서 견과류는 좋으니까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수면 장애가 생기고 밤에 자주 깨어나며 심지어 가슴 두근거림, 호흡 곤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사는 그 원인이 노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밤에 소금에 볶은 견과류를 너무 자주 섭취한 식단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아몬드 맛을 여전히 좋아하신다면 소금에 절이지 않은 종류를 선택하고 아침에 섭취하십시오. 저당 요구르트와 함께 먹거나 오트밀에 섞어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몸이 더 잘 흡수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심혈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식습관의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에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7상업용 혼합 견과류. 여러분의 잠을 은밀하게 앗아가는 삼총사입니다. 자꾸 영양가 있어 보이는 한 줌의 견과류가 여러분이 잠들기 어렵게 만들고 심장이 빨리 뛰게 하거나 밤새 뒤척이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트레일 믹스, 즉 미리 포장된 혼합 견과류는 편리하고 건강해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노인들이 매우 좋아하는 간식입니다. 포장 안에는 포도, 아몬드, 캐슈넛과 같은 여러 종류의 견과류와 건포도, 말린 바나나 또는 다른 말린 과일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적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실은 이러한 제품의 대부분이 설탕에 절이고 소금을 뿌리고 보존제를 첨가하여 더 오래 보관하고 더 맛있고 보기 좋게 가공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설탕과 소금이 결합합할 때, 특히 밤에 섭취할 경우 50세 이상 사람들에게 1년의 해로운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설탕은 혈액 내 인슐린 수치를 빠르게 증가시킨 후 갑자기 떨어뜨려 몸을 피곤하게 하고 심장을 빨리 뛰게 하며 한밤중에 쉽게 깨어나게 합니다. 소금은 수분을 정체시켜 잠자는 동안 혈압이 정상적으로 낮아지지 않게 하여 심장이 밤새도록 일하게 만듭니다. 또한 포장된 트레일 믹스에 자주 들어있는 보존제나 산업용 식용유는 혈관벽에 가벼운 염증을 유발하여 수면을 방해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2022년에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밤 9시 이후에 설탕과 소금이 첨가된 견과류 스낵을 먹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야식을 먹지 않는 그룹에 비해 부정맥 위험이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트레일 믹스를 여전히 건강한 간식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어떤 선택이 더 안전할까요?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집에서 직접 만드십시오. 소금에 절이거나 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원물 견과류, 즉 아몬드, 호박씨, 호두 등을 선택하고 건포도, 말린 사과 또는 자연건조 바나나와 같은 무설탕, 건과일과 섞기만 하면 됩니다. 밀폐용기에 넣어 건조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맛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고 재료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식습관의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이 더 잘 자고 심혈관이 더 안정되며 매일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위에 견과류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된 열간, 특히 밤에 섭취하면 영양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뇌졸중을 유발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견과류만이 아닙니다. 김치 된장찌개부터 과자 라면에 이르기까지 훨씬 더 익숙한 음식들도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잠과 심장에 침묵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잠자는 동안 가벼운 뇌졸중을 겪은 많은 노인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추적했을 때 독극물이나 금지된 음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단지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음식들 뿐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우 익숙하지만 저녁 식사 시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할 3가지 식품군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치, 된장찌개, 짠 말린 생선, 그리고 라면입니다. 이 음식들은 많은 한국인들의 어린 시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음식들이 공통적으로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바로 소금이 매우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저녁에 나트륨을 많이 섭취니 하면 몸은 혈액 내 환경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물을 저장합니다. 물의 양이 증가하면 처음에는 혈액이 묽어지지만 의도치 않게 총 혈액량이 증가합니다. 그 결과 잠자는 동안 혈압이 낮아지지 못하는데, 이는 몸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새, 시에서 여치 사이에 몸이 반쯤 깨어있는 상태. 일대 많은 뇌졸중,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71세의 최 씨를 기억합니다. 그는 저녁 식사로 바삭하게 튀긴 말린 생선과 진한 된장찌개를 자주 먹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몸의 절반이 마비된 상태로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제때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나중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먹던 음식이 저에게 이렇게 해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두 번째 식품군은 설탕, 요거트, 과자, 아이스크림과 같은 단 음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녁에 단 음식을 먹으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설탕이 혈액으로 매우 빠르게 흡수되어 인슐린이 급증한 후 잠자는 동안 갑자기 떨어집니다. 혈당 불균형을 겪는 몸은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땀을 비오듯 흘리고 불면증 또는 심지어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단 것이 먹고 싶다면 낮에 찐 바나나나 찐 단호박을 선택하십시오. 이러한 음식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장, 건강에 좋은 섬유질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은 튀긴 음식과 가공육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지방이 많고 소화하기 어려워 잠자는 동안 속이 더부룩하고 속쓰림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분의 지방이 간에서 혈중, 지방으로 전환되어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고 심장에 부담을 주며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기억력, 혈관 및 혈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아끼는다면 저녁은 위와 심장 모두에게 가볍게 보내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물금국진, 채소를 먹고 단백질이 필요하다면 진, 생선이나 두부를 선택하는 것이 맛있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우리는 식사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해야 심혈관과 뇌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몸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의 몸은 기계와 같아서 연료만 넣고 작동하지 않으면 부품들이 점차 녹슬고 약해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50세 이후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운동하여 무심코 관절통을 더 악화시키고 혈압을 불규칙하게 만들며 심지어 운동 중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가슴 아픈 사례 하나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67세의 김치는 그냥 원래 건강에 매우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인터넷에서 운동 영상을 보다가 젊은 사람들이 2분 동안 플랭크를 하며 탄탄한 몸을 만드는 것을 보고 자신도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90초 동안 꾸준히 플랭크를 했지만 그 후 어지럼증을 느끼고 너무 빨리 일어서다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그는 응급실로 실려갔고 의사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노인들에게 흔한 증상으로 갑자기 자세를 바꿀 때 혈액이 뇌로 제때 공급되지 않아 발생합니다.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이 상황은 심각한 부상,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실 50세 이후에는 몸이 예전처럼 유연하지 않습니다. 혈관은 탄력이 떨어지고 전정계는 균형을 잃기 쉬우며 관절도 젊었을 때처럼 유연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몸을 굽히는 동작, 깊은 스쿼트, 너무 오래 플랭크를 하는 것, 또는 거꾸로 하는 요가 동작과 같이 무해해 보이는 동작들도 혈압과 심혈관에 갑작스러운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 몸이 적응할 수 있지만 노인들에게는 너무 과한 도전이 되어 저혈압, 형이증 그리고 예상치 못한 낙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이 운동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는 열쇠이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적절하게 운동해야 합니다. 몇 분 동안 똑바로 플랭크를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무릎 플랭크를 30초 동안 하는 것도
복근을 탄탄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면서 훨씬 안전합니다. 또 다른 매우 간단한 동작은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천천히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또는 의자에 앉아 허리부터 천천히 몸을 숙여 척추를 늘려 압력을 해소하고 현기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또한 0.조, 5기 시어 5kg에서 1kg 후 정도의 작은 아령을 손에 단단히 쥐고 규칙적인 호흡에 맞춰 들어 올리고 내리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들거나 빠르게 할 필요 없이 매일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한 작은 동작들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관절을 유연하게 하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특히 정신을 맑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점은 운동은 젊은 사람들과 비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고 안전하며 여러분만의 리듬에 맞춰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올바른 식사와 올바른 운동 방법은 건강을 유지하는 기초입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의 핵심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몸을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몸은 반세기 동안 활동한 후에는 청춘 시절처럼 민첩하지 않습니다. 음식 한 조각부터 운동, 동작 하나하나까지 모든 결정이 심혈관 혈압 및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건강하고 편안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돕는 황금률은 무엇일까요? 답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간단하고 기억하기 쉬우며 매우 중요한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올바른 시간에 식사하는 것입니다. 50세가 넘으면 신진대사 속도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느려집니다. 따라서 지방과 에너지가 풍부한 견과류를 먹고 싶다면 몸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소화 및 영양분 흡수가 쉬운 아침이나 점심에 먹으십시오. 아침은 또한 몸이 하루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풍부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시간입니다. 반대로 늦은 저녁, 특히 밤 9시 이후에 먹으면 소화하기 어려운 지방이 축적되어 혈중 지방을 증가시키고 잠을 불편하게 만들며 심혈관에도 더 많은 부담을 줍니다. 두 번째 원칙은 올바른 방식으로 식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지 마십시오. 아무리 영양가 있는 음식이라도 과도하게 먹으면 위와 혈관에 부담이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먹지 마십시오. 몸이 깊은 잠에 들기 전에 위가 음식을 처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영양가 있는 음식을 그 효과를 감소시키거나 상쇄시킬 수 있는 음식과 결합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호두를 먹고 설탕이 많이 든 밀크티를 마시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효과를 냅니다. 마지막 원칙은 적절한 수준으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노인들은 젊은이들처럼 어려운 동작이나 고강도 운동을 따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호흡과 심장박동에 맞춰 적절하게 운동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가벼운 동작이라도 매일 꾸준히 유지하면 몸은 점차 튼튼하고 유연하며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50세 이후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복잡하거나 까다로울 필요 없이 꾸준하고 올바른 방식이면 됩니다. 모든 지식, 사례 그리고 경고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스스로에게 상기시킬 수 있도록 작은 메시지, 작은 행동, 그리고 약속을 드립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50세 이후에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 더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올바르게 하면 됩니다. 저녁 식사는 1시 전에 하십시오. 식사에 넣는 소금의 양을 줄이십시오. 식사 후 가볍게 산책하여 몸이
더 잘 소화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 가지 작은 일만으로도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위험을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나눈 정보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질병과 조용히 실험하고 있는 연세, 많은 이웃에게도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그분들과 공유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단 한 번의 공유, 단 한 번의 이제 가벼운 알림만으로도 잠자는 동안 뇌졸중으로부터 누군가를 구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작은 일을 하나 하기를 바랍니다.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일입니다. 영상 아래 댓글 안에 간단한 문장 1만 남겨주십시오. 저는 오늘부터 저녁 식사를 바꿉니다. 제가 알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 매일 건강이 가장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상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쉽고 실용적이며 전문적이지 않고 번거롭지 않은 생활, 밀착형 조언을 계속 받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마다 저를 응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조용히 약속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의식적으로, 더 주도적으로, 그리고 올바른 방식으로 자신을 사랑하며 살기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노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존하지 않고 병상에 누워있지 않는 굳건한 노년을 스스로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경청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질병을 피하는 것을 넘어 노인의 정신으로, 그러나 약하지 않게 가족과 삶 속에서 매일을 즐기기 위한 건강한 삶의 여정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나눈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지식이며 개인적인 의학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기저 질환이 있거나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식단이나 생활 습관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평안하며 행복하게 보내십시오.